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한국 주식시장의 비밀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주식시장 대비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분포가 왜 그렇게 대단히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다시 말해서 아주 큰 폭의 플러스 성과가 났거나 혹은 마이너스 성과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신흥국 주식시장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서 EM이란 이머징 마켓의 약자입니다. 즉 신흥국 시장을 줄여서 EM이라고 하죠. EM 시장은 빨간 선, 그리고 파란 선은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요.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자기 나라 통화로, 왜냐면 코스피도 우리나라 원화니까 자기 나라 통화로 측정되어 있는 어떤 지수 가치입니다. 당연히 과대평가될 수도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터키 이런데 환율이 급등하면 지수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해서 환율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뭐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또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최근에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 신흥국 시장이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뭐 이렇게 나쁜 성과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신흥국 시장의 한 일부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 MSCI 신흥국 시장 지수, 즉 MSCI EM 지수 안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주식시장이 신흥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러겠지 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한국이 미국보다는 신흥국 시장과 연동되는 면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신흥국 시장은 대부분 원자재 생산해서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많죠. 뭐 대표적인 나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벌써 러시아,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수많은 나라가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뭐냐? 원유 가격이죠. 유가입니다. 유가와 한국 주가, 코스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때요? 네, 한국 시장은 상품 시장이랑 연동되죠. 즉 신흥 시장은 상품 가격이 되게 연동되는데, 한국 주가 역시 상품 가격 동향에 되게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펀더멘털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죠. 다음 그림은 한국의 수출, 파란 선이고요. 빨간 선은 국제 유가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유가 떨어질 때 한국 수출 좋은 적 없고, 유가 상승할 때 한국 수출이 나쁜 적도 없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의 아주 결정적인 변수를 알 수 있는 상품 가격의 동향에 되게 예민한 나라다라는 거고요. 상품 가격이 상승할 때 한국 수출이 잘 되고, 상품 가격 떨어질 때 한국 수출이 잘 안 된다. 결국 지난 가을에 국제 유가가 갑자기 그때 급락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달러에 대한 1배럴에 대한 국제 유가가 80불에 있다가 그게 50불까지 막 떨어지던 시기. 그때 한국 수출이 급감했던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당연히 한국 수출에서 선박이라든가 뭐 또는 석유화학 같이 유가 변동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국제 유가의 동향은 빨간 선이고요. 파란 선, 진한 파란 선이 뭐냐면 중국의 전체 수입 증가율입니다. 네, 둘이 같이 움직이죠. 원자재 먹는 하마 중국 경기 좋을 때, 즉 중국의 수입 수요가 늘어날 때 원유 가격 상승하고요. 반대로 원자재 먹는 하마 중국 경기 나빠서 수입 수요가 둔화될 때 원유 가격도 떨어집니다. 결국 두 가지 사안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원유를 비롯한 상품 가격 동향이랑 연관을 맺고 있는 섹터가 많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서 많은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기 동향이 결국은 원유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결국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건 원유 가격 하락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섹터들이 많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유가 하락이 사실은 중국 경기 하강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수출이 이중의 타격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2001년 이후에 한국이랑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즉 디벨로프드 마켓, 즉 DM 지수랑의 관계는 어떨까요? 볼까요? 네. 예, 파란 선은 코스피 지수, 빨간 선은 DM 지수입니다. 어때요? 예, 한국이 월등히 주가 상승률이 높죠. 이런 게 바로 한국의 특성입니다. 한국은 고위험 고수익 국가죠. 그래서 2010년이나 11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면 7에서 8년 동안 박스권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시계를 좀 넓혀서 한 18년, 19년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인 시장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 주식시장은 고위험 고수익 시장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특히 뭐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2003년이라든가 2009년 같은 급등장을 놓치고 나면 이거 참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기 어려운 곳이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 국제유가 급등하던 국면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이 참 많다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디서 뭐 좋은 종목 뉴스 들었다라고 사고,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차트가 이쁘다고 해서 매집하고 하는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잘 동의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25년 넘게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과를 옆에서 본 적도 있었는데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참 많다.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다 보니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다른 변수, 해외의 변수랑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변수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단언하게 단적인 예로 오른다 빠진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내의 변수는 뭐 중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